안녕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세법 설레임 양소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 6장 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구법인 주 A 중소기업은 아니고요. 제13기 사업년도의 대손충당금에 관한 자료이다. 제13기에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송금 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하는 금액으로 오른 것은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묻고 있는 거죠.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 초과액을 묻는 경우가 있고요. 대손충당금 관련된 모든 세무조정에 순액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묻고 있다. 가로 안에 보시면 단 제12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번 제13기의 회계상 대손충당금 개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요 T 계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왼쪽 부분이죠. 단기 상계액 같은 경우에는 단기 대손금에 영향을 미치고 기말 잔액 같은 경우에는 한도랑 비교해야 되는 금액이죠. 2번 단기 상계액 8천만 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매출 채권과 상계한 것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보시면 제11기에 파산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1,500만 원. 요거는 제11기에 파산했죠. 그런데 단기는 제13기입니다. 그러면 단기 송금이다 아니다? 단기 송금 맞습니다. 왜냐? 파산이죠. 파산은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의 기속시기는 결산조정한때입니다. 그래서 단기 송금이 맞고요. 나를 보시면 2015년 10월 31일에 부도가 발생한 외상매출금 5,500만 원. 요거는 외상매출금이죠.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봤더니 주 A는 중소기업이 아니래요. 그러면요. 대손요건 충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부도가 발생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이고 내가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 채권 5,500만 원 유보하시면 되겠죠. 달을 보시면 제13기에 상법상 소매시효가 완성된 채권 1,000만 원. 이거는 단기 대손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손금 중에서 송금 불산입된 채권이 5,5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5,500만 원은요. 세무상 단기 대손금 구할 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채권에 대한 유보기 때문에 단기말 재무상태표상에 채권 금액이 주어져 있다면 거기에 이 유보를 더해서 세무상 채권 잔액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단기 대손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단기 상계액을 고쳐놔야겠죠. 세무상 단기 대손금은 2,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자료 보시면 제12기 말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10억 원이며 동 금액 중 대손 부인된 채권은 없다. 이거는 정기말 채권 잔액이죠. 그래서 법인세법상 채권 잔액입니다. 그래서 10억 원이고요. 대손 부인된 채권은 없다. 이 말은 정기말 채권에 대한 유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손 실적률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단기 대손금은 2,500만 원, 정기말 세법상 채권 잔액은 10억 원. 그러면 대손 실적률이 2.5%가 나오는 거죠. 여기 1%보다 크죠. 그래서 이걸 바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4번 제13기 말 재무상태표의 채권 총액은 30억 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요 30억 원은 재무상태표 상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뭘 더해야 된다? 앞에서 채권에 대한 유보가 있었죠. 얼마? 5,500만 원. 요걸 더 주셔야지 세무상 채권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서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가를 보시면 매출채권 20억 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로 판매한 제품 매출채권 2억 원 포함. 이건 특수관계인한테 판매했는데 시가로 판매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여금 4억 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1억 원 포함이래요. 이거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죠.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빼주셔야 되겠고요. 미수금 6억 원, 이거 설정 대상 채권 맞습니다. 그러면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금액은요. 29억 5,500만 원이 되는 거죠. 다 구했습니다. 29억 5,500만 원에다가 대손율을 곱하시면 되는데 대손율은 대손 실적률과 1% 둘 중에 큰 비율이죠. 대손 실적률이 더 컸습니다. 2.5%. 그러면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가 나오는 거죠. 요거랑 비교하실 것이 장부상의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입니다. 그래서 B에서 T를 빼보시면 1,612만 5천 원. 요게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으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송금불산입 유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 목적으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부상 금액에서 시작해서 세무상 금액으로 바꿔놓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상 단기 대손금 같은 경우에는 자, 8천만 원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부상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 같은 경우에는 세무상 한도랑 비교해야 되는 금액이죠. 그리고 정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금액은 주어져 있지 않았지만 법인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10억 원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요. 대손 부인된 채권은 없다 이렇게 자료가 주어져 있었죠. 이 말은 정기말 채권 유보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채권 금액이 30억 주어졌죠. 근데 이 30억 중에서는 설정 제외 채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1억 원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1억 원을 빼서 단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설정 대상 채권이 29억 원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기 대손금 8천만 원 중에서 자, 송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있었죠. 그래서 단기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5,500만 원 있었습니다. 요거 외상 매출금인데 내가 중소기업이 아니라서 대손 요건 충족하지 못한 금액이죠. 그래서 요거 송금 불산이 채권 유보 하시고요. 자, 요거는 두 군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단기 대손금이 바뀌는 거죠. 세무상 단기 대손금은요. 8천만 원 아니죠. 2,500만 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세무상 단기 대손금을 구하면 단기의 대손 실적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나누기 정기말 채권 잔액 하시면 2.5%. 요게 단기 대손 실적률이 되는 거죠. 요게 1%보다 크기 때문에 적용을 바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 5,500만 원 채권 유보는요. 한 군데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요건 채권에 대한 유보입니다. 그래서 단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설정 대상 채권에다가 이 유보를 더해 주셔야지만 세무상의 채권 잔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무상 채권 잔액은 29억 5,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손 실적률 2.5%를 적용하시면 한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한도랑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 비교하시면요. 한도 초과액 1,61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요걸 송금 불산입 유보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으로 세법 설레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